주변에 꼭 한 명씩 있죠. 말투는 공손하고 행동은 친절한데 이상하게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 누가 퉁명스럽게 굴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누가 무표정해도 자기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부럽다, 그리고 불안하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나는 왜 착하게 살수록 더 피곤하지? 왜 배려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불편하지?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착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겼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 지금부터 당신을 괴롭히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할 4가지 심리 원칙과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문장들을 쭉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갑자기 몇 시간 전 장면이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표정이 어땠는지, 상대가 하고 잠깐 멈췄던 그 0.5초, 그때 눈빛이 살짝 달라졌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떠올라요. 내가 말 실수했나? 기분 나빴나? 나를 이상하게 보나? 내가 너무 나댔나?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상대의 표정을 추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카톡 답장이 늦으면 바쁜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상상하고 상대가 웃지 않으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내가 뭔가 어색했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착하게 웃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배려를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친절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 그런데 그게 성격 때문일까요? 소심해서일까요? 자존감이 낮아서일까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진짜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 내 삶의 통제권이 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남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을 봅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심판석이 생겨요. 상대가 웃으면 합격, 무표정하면 불합격, 한숨 쉬면 탈락, 답장 늦으면 나는 끝, 이게 습관이 되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평가를 관리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심판석을 부수고 운전대를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것. 그때부터 당신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착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적 통제 소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박이 아니라 은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성향이죠.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은 외적 통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의 스위치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손에 있어요. 상대가 칭찬 버튼을 눌러줘야 안심하고 상대가 무표정하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남 눈치 안 보는 선한 사람들은 스위치를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들은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이 행동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즉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해결책이 나옵니다. 선행의 개인화 전략입니다. 선행의 개인화란 내가 하는 친절을 상대에게 투자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가치관을 실현하는 행위로 완전히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고마워해야 해. 내가 배려했으니 나도 인정받아야 해. 내가 맞춰줬으니 나도 편해야 해. 그런데 거래로 친절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이 기대한 만큼 반응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친절은 억울함으로, 서운함으로,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친절한 이유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원칙 때문이다. 내가 예의 바른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당연하게 여기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은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의 큰 문제가 하나 남죠.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선함과 단호함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사람이 착함과 단호함이 서로 반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지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올라오니까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단호함은 관계를 망치는 칼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친절한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집단의 정서적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자기분화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타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응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함이 아니라 정서적 미성숙에 가깝습니다. 반면 눈치를 보지 않는 선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 사이에 방화벽을 세웁니다. 상대가 실망하는 건 상대의 감정이고 내가 무너질 이유는 아니다.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두 번째 해결책은 3단계 경계선 설정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입니다. 상대의 요구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 내가 말한 게 어떤 건지 알겠어. 두 번째 단계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과 물리적 한계를 객관적인 사실로 제시하는 것. 근데 나는 지금 일정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그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결정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긴 사과 없이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 그래서 이번엔 못해. 여기서 포인트는 설명 과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당신은 협상장에 들어갑니다. 상대는 틈을 찾아요. 그럼 이건. 그럼 저건. 그럼 시간만 조금 내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습관처럼 미안한데를 붙이는 순간 심리적 위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거절은 보호입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또 넘어집니다. 거절을 하고 돌아서면 죄책감이 올라와요. 마음이 찝찝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괜히 관계 틀어지면 어쩌지? 내가 참으면 편한데? 그 죄책감이 다시 당신을 끌고 가요. 결국 또 해주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후회하죠. 나는 왜 또 그렇게 했지?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감정 소유권 분리 훈련입니다. 눈치가 많은 사람은 상대 감정을 보면 자동으로 내 탓을 합니다. 상대가 퉁명스러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가 조용하면 나를 싫어하나, 상대가 짜증내면 내가 불편하게 했나. 그런데 대부분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곤할 수 있고, 잠을 못 잤을 수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원래 감정 조절이 서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많은 사람은 가능성들을 다 지우고 가장 고통스러운 해석을 택합니다. 그 원인은 나다 기계인지 왜곡이고 이게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훈련 문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냉담하게 굴거나 무례하게 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저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의 기분은 저 사람의 영역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내 태도까지.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자산이며 내가 간섭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지배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치가 꺼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 하나를 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들이 나를 늘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작은 실수까지 모두가 확대해서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과 고민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집에 와서 내가 그 말 왜 했지를 곱씹는 동안 상대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합격 처리하는 동안 세상은 당신을 채점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치의 대부분이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자기 수용이 시작됩니다. 자기 수용이란 내가 완벽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기 때문에 존중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눈치 안 보는 선한 사람들은 약점과 결핍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숨길수록 그건 타인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내가 먼저 인정하면 공격할 칼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실천법이 등장합니다. 아이덴티티 하드닝, 즉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내 안에 다시 세팅하는 선언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당신의 당당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신뢰감으로 전달됩니다.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아무에게도 진짜가 되지 못하지만 당신이 당신에게 정직해질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진짜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봅시다. 남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은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권을 지켜서 당당한 겁니다. 첫째, 내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두는 내적 통제. 둘째, 친절을 거래가 아니라 내 원칙으로 규정하는 선행의 개인화. 셋째,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를 지키는 3단계 경계선 공식. 넷째,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착각하지 않는 감정 소유권 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조명 효과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5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당신은 예에 바르지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꺼내는 겁니다. 이 선택은 내 가치관과 일치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삶의 운전대는 다시 당신 손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질래 인생의 첫걸음. 오늘부터 같이 시작해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